모닝 브리핑입니다. 전거래 국내 증시는 근로자의 날을 맞아 휴장을 했고요. 그리고 밤사이에 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시장의 평가는 다소 덜 매파적이었다는 평가 속 미10년물 국채금리는 장중 한때 5.8%를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자, 오늘 또 전거래를 한번 딱 복귀를 해야 되는데 어땠습니까? 네. 이런 상황에서 전거래일 국내 증시는 혼조 마감을 했습니다.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관망 심리가 짙어진 모습이었는데요.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 등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양대 지수 혼조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과연 또 FOMC 회의 결과를 비롯해서 오늘 정부의 밸류업 발표, 가이드라인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우리 증시가 어떻게 소화해 줄 수 있을지 주목해 보면서 모닝 브리핑 출발해 보겠습니다. 황금 같은 수요일 휴일 잘 쉬고 오셨습니까? 휴장을 마치고 돌아온 우리 증시는 이제 FOMC 회의 결과라는 산을 부디 잘 넘어줘야겠습니다. 그럼 시계의 추를 이틀 전으로 돌려보죠. 4월 30일 화요일 전거래일 한마디, FOMC 회의를 앞두고 아쉬웠던 대담함 한 스푼입니다. 확실히 빅 이벤트를 앞두곤 다소 겁쟁이 모드가 되는 국내 증시. 이날도 시장은 중간에 껴있는 휴장과 FOMC 회의를 앞두고 장 막판 들어 리스크 회피 물량을 내놓으며 지수의 탄력도가 떨어지는 모습을 여실히 보여줬죠. 그러나 다행히 이날 진행됐던 삼성전자 컨퍼런스 콜 내용에 따라 더 디테일하게는 이 HBM3E 12단 제품 양산 계획 발표에 따라 AI 수의 기대감이 지속되며 외국인과 기관의 전기전자양 매수 패턴이 다시금 포착됐다는 부분은 고무적인 하루였습니다. 자, 그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4월의 마지막 거래일은 조금 아쉬웠습니다. 초반에 상승을 뒤로하고 FOMC 관망 심리의 상승폭을 조금 줄였기 때문인데요. 테슬라의 15% 급등 소식과 또 삼성전자와 아모레퍼시픽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이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장중에 2,700선을 회복하기도 했습니다. 네, 하지만 그 다음 날 근로자의 날로 국내 증시가 휴장을 하고 또 FOMC 회의를 앞두고 상승폭이 둔화가 됐습니다. 네, 그래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2,692선 강보합 마감을 했고요. 3거래일 연속 빨간불을 지켜냈습니다. 반면에 코스닥은 장 초반엔 강했지만 결국엔 약보합 마감했는데요. 코스피와는 반대로 개인 홀로 사고 또 외국인과 기관은 모두 팔면서 0.09% 밀린 868선을 기록을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전거래일 올랐던 섹터도 확인해 보시죠. 화장품과 면세점 섹터가 강했고요. 또 자율주행차, 면역 항암제 관련주도 부각이 됐습니다. 네, 일본의 골든위크와 중국의 노동절 연휴로 관광객들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화장품주가 올랐는데요. 게다가 장중엔 아모레퍼시픽이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반적인 섹터에 훈풍을 불어넣어줬습니다. 이에 새내기주인 삐아가 상장한 지 3일 연속 하락하다가 전거래일에는 상한가의 거래를 마감을 했고요. 또 마녀공장은 18%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자율주행차 관련주도 테슬라의 영향으로 강했는데요. 중국 당국이 테슬라를 대상으로 한 데이터 안전검사에서 외자 기업 최초로 적합 판정을 내렸는데요. 따라서 테슬라가 중국 내에서 완전 자율주행 소프트웨어를 출시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테슬라가 중국 바이두와 지도 제작과 내비게이션 부문에서 협력하기로 하면서 15% 급등을 했는데요. 그 영향이 국내 증시에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소프트테크는 18% 강세를 보였고요. 라이콤도 11% 두 자릿수 상승률을 나타냈습니다. 네, 이번 달에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가 개최가 되는데요. 이를 앞두고 K제약, 바이오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전거래일에는 apta바이오가 글로벌 제약사와 면역 항암제 공동 개발을 추진한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면역 항암제 관련주도 들썩였는데요. 네오이뮨텍은 12%, apta바이오는 9% 상승했습니다. 자, 이렇게 전거래일 올랐던 섹터 중에 오늘은 어떤 섹터를 자세히 알아보면 좋을까요? 자, 이렇게 화요일 지수는 주춤했을지언정 방한객이 증가했다라는 소식 속의 화장품 섹터와 또 더불어서 테슬라 주가 급등의 자율주행 섹터가 강한 모습을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5월의 첫 거래일인 만큼 5월의 빅 이벤트 중 하나로 꼽히는 아스코 모멘텀을 제대로 받아갈 수 있는 면역 항암 섹터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미국 암학회 AACR이 끝난 지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벌써 미국 임상종양학회 ASCO, 아스코 관련 리포트와 기사들이 속속 나오고 있죠. 5월 1일부터
5월 1일부터 개최되는 미국 임상종양학회 아스코는요, 항암 신약의 임상 결과가 공개되고 또 연구 내용 발표뿐 아니라 공동 개발이나 기술 이전 같은 논의가 아주 활발히 진행되는데요. 세계 3대 암학회 중 하나입니다. 제가 멘트를 좀 정정해야 되겠네요. 5월 31일부터 6월 4일까지 5일간 개최되는 아스코 행사입니다. 4월에 있었던 AACR도 3대 암학회 중 하나였는데 이 아스코는 다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AACR은 암을 연구하는 관련 학계의 연구 종사자들이 대거 참여하는 학회라고 하면 아스코는 그 암을 치료하는 전문 의료진들이 대거 참석하는 학회입니다. 지난달 4월 24일엔 저희 기업이 이 아스코에서 이것을 발표하겠습니다 라고 미리 예고를 해주는 초록 제목이 공개가 됐고요. 제목에 이어서 각 기업이 내놓은 초록 전문은 5월 23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또 학회에서 데이터가 최초로 공개되는 경우에는 5월 31일부터 6월 4일 사이 미국 시카고에서 학회가 열리는 각 기업들의 발표 날 오전에 공개가 되죠. 자, 이렇게 면역 항암 관련 기업들이 주요 임상 내용을 발표하고 소비자와 투자자들은 약물의 성패와 향후 기술 이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이 제약바이오의 빅 이벤트 아스코. 그럼 이번 국제무대에서 주목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 기업은 어떤 기업이 될까요? 주요 참여 기업들 확인해 보시죠. 올해 행사에서는 3,200건 이상의 초록이 발표될 전망입니다. 사실 주요 참여 기업들만 보고 또 그 기업의 단순 파이프라인만 보고 투자에 나서서는 안 되겠죠. 금리에 대한 인하 전망이 계속해서 지연되는 만큼 재무적으로도 반드시 현금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현금성 자산 사이즈까지 기업들의 이 자산 사이즈까지 반드시 체크를 해보고 투자 전략을 정비해보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먼저 유한양행입니다. 이 포인트는 폐암 치료제 렉나자인데요. 이 렉나자의 병용요법 임상 3상 데이터를 발표하는데 이 병용요법은 존슨앤존슨의 리브리반트를 병용하는 혼합 치료법인데 이게 지난달에 FDA에서 승인이 나지 않았습니까? 비소세포 폐암에서의 추가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다수의 연구 결과가 공개된다고 합니다. 사실 이번 1분기 유한양행의 매출 많이 부진했는데 렉나자 플러스 리브리반트 조합이 어떻게 폐암 치료의 효과에 더 극대화될 수 있는지 여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레고캠바이오, 구 레고캠바이오, 현재는 리가캠바이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ADC가 포인트입니다. ADC, 항체와 약물의 접합체로 지금 글로벌 바이오에서 제일 핫한 키워드 딱 하나 꼽아보자면 이 ADC를 꼽아볼 수 있겠습니다. 암세포만 딱 표적을 해서 암 치료를 극대화시키는 데 특화되어 있는 접합체의 임상 1상 결과가 발표됩니다. 향후 환자들에게 효과적이고 안전한 치료 옵션을 제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겠습니다. ABL 바이오도 볼까요? 이중항체 플랫폼인 그랩바디 T가 적용된 면역 항암 파이프라인 임상 1상 중간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 그랩바디 T는요, 종양 미세 환경에서만 T세포를 활성화시켜 부작용을 줄이고 항암 효과를 높이도록 설계가 되었다고 하네요. 환자들에게 더 나은 치료 옵션을 제시할 수 있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티움바이오도요. 고형암 대상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고 또 루닛은 의료 AI 기업의 대장주로 알려져 있죠. 이 기업은 폐암 환자를 대상으로 치료 반응을 예측하는 데 쓰이는 루닛 스코프라는 플랫폼의 연구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현재도 5곳이 넘는 글로벌 빅파마의 신약 개발에 이 루닛 스코프를 활용한 분석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는데 연구 결과 발표 전후로 나올 수 있는 각종 언론 보도 및 주가 변동성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HLB는 이 자리에서 간암 신약으로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결과 전체 생존 기간을 발표합니다. 또 리보세라닙 플러스 캄켈리주맙 병용요법에 대한 환자의 최종 생존 기간에 대한 데이터까지 공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큐리언트도 볼까요? AACR에서 신규 항암제에 의한 암 사멸 및 ADC 병용 시너지를 보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는데 이번에도 임상 1상 결과를 발표하고요. 앱클론도 함께 칼티 치료제 임상 연구를 발표합니다. 한편 네오이뮨텍은 현재 머크사와 후속 논의를 통해 임상시험 환자를 추가 모집해 시험을 진행한 결과를 발표한다고 하는데 이 키투루다를 병용 투여한 결과가 최초로 발표되는 만큼 그 내용에 또 귀추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에이비온도 보겠습니다. 리가캠바이오와 마찬가지로 ADC 관련주죠. 비소세포 폐암 치료제 임상 9두 발표가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이 비소세포 폐암 돌연변이 표적 치료제
바바메킵이라는 FDA 임상 이상을 하는 글로벌 빅파마들의 약물보다 더 좋다라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또 텔콘이 전환사채를 발행해서 지분을 인수한 만큼 이 자리에서 발표될 결과 내용이 매우 중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주요 4개 기업들 주가 흐름까지 챙겨보시죠. 먼저 HLB 주가 3월까지 고공행진하다가 4월엔 좀 변동성이 컸습니다. 그래도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화요일장 1.6% 상승했고요. 유한양행도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4월 변동성이 컸습니다. 전일장 주가는 0.6% 하락 마감했습니다. 리가켄바이오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화요일 9%나 급등하기도 했는데 전일장에서는 2% 상승 마감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루닛입니다. 전일장 변동성이 매우 컸죠. 9% 급등의 상승폭을 일부 반납하면서 3.8%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자, 4월의 대외적 변수로 그 어느 때보다 변동성이 가득한 시간을 보냈던 바이오주들, 투심 개선에 나설 수 있는 빅 이벤트 아스코가 대기 중인 5월엔 우리가 좀 다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자, 그럼 이어서 주요 공시와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계속해서 공시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한국엔컴퍼니가 출범 이래 분기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는데요. AGM 배터리 판매가 증가했고 또 미국 테네시 공장의 안정화에 따른 수익성이 개선돼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전년 동기 대비 51%, 282%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하마오션이 수주 공시를 발표를 했는데요. 2,648억 원 규모의 해양 제품 성능 개량 사업에 관한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최근 매출액 대비 3.6% 수준이라고 하네요. 네, 윤성 FNC는 금양과 375억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요. 2차 전지 믹싱 시스템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했으니까요. 실적과 공급 계약 소식에 따른 주가 움직임에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주요 일정도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HN 등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또 최근 미니증과의 갈등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하이브도 오늘 1분기 실적을 발표하니까요. 2차 전지주와 엔터주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오늘 산업부 장관이 LG 디스플레이 현장을 방문을 합니다. OLED 발광 재료 수요량이 2028년까지 연평균 7.9% 성장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오늘 OLED 테마에도 주목해 보시면 좋겠네요. 네, 그리고 신약 후보 물질 개발하는 혁신 신약 연구개발 전문 업체이죠. D&D 파마텍이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할 예정입니다. 공모가는 33,000원으로 확정했는데 과연 오늘 첫 상장에 따른 기대감에 투심이 몰릴지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오늘의 증시 키워드도 살펴볼까요? 네, 첫 번째 키워드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밤사이 나온 FOMC 회의 결과 발표입니다. 연준은 예상대로 금리를 동결했고요. 파월 의장의 기자회견은 우려했던 것보다 양호했다는 평가였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아니라고 선을 그었으니 그 부분을 가장 안도했죠. 달러 인덱스가 105.6 수준까지, 미 10년물 국채금리가 장중 4.58% 수준까지, 국제유가는 WTI 기준 배럴당 2.6% 하락, 다시 70달러대 선으로 떨어진 만큼, 또 BOJ의 의사록도 오늘 오전 8시 50분 발표되는 만큼 외환시장의 움직임과 수급 동향 계속 주시해 보시면서 오늘 우리 시장 반등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 키워드는 한국거래소의 기업 밸류업 지원 방안 2차 세미나입니다. 마지막 의견 수렴 및 가이드라인이 공개되는 만큼 기대 이상의 내용이 나올지 여부를 비롯 저PBR 관련주 움직임 주시해 보시면 좋겠고요. 마지막 키워드, 미국 상무부의 15개국 알루미늄 제품 반덤핑 조사 예비 판정 일정입니다. 이 대외적 변수를 안고 출발하는 시장이니만큼 테마성으로 움직일 수 있는 알루미늄 관련주들의 변동성도 어느 정도 염두에 두시면 좋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